재개발 지역은 건물들이 다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감정가는 별로 안 나옵니다. 토지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그 조합원의 감정가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 넓은 평수의 아파트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 지역에다가 단독주택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그 지역이 역세권으로 들어가는지 역세권으로 들어가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례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13 타경 31366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대표시 동대문구 이문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혹시 이문동 어디쯤인지 아시겠는 분 계십니까? 이문동, 그 옆 동네는 휴경동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경희대학교가 있는 그 지역일 때가 이문동 휴경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문동 휴경동은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문, 휴경, 뉴타운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물건 정보를 보니까 그 지역 내에 다가구 주택이 경매물건 나왔던 사례고요. 토지 면적은 26평, 건물 면적은 54평 정도 되는 물건이었는데 2015년도 당시에 얼마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왔냐면은 3억 5,4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왔다가 한번 유찰되고 낙찰됐죠. 그때 당시 이찰자 2명이 들어와서 얼마에 낙찰됐냐면은 2억 9,500만 원에 낙찰이 됐던 사례입니다. 불과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서울에 있는 집값이 이렇게 쌌었습니다. 그렇죠? 2억 되면은 단독주택도 살 수가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낙찰을 받으셨는데 지금 와서 보면 낙찰을 너무 잘 받으셨죠? 해당 물건이 지금 현재는 2억대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때 당시 어떤 주택을 낙찰받았는지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렇게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던 주택을 낙찰받았던 사례죠. 근데 이 물건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재개발 지역이 들어가는 지역은 역세권으로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자 지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지도를 한번 봐보시면은 해당 재개발 지역은 1호선 외다암역 바로 앞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다. 즉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재개발 지역이라는 거죠. 이런 지역에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투자해야지 그 사업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재개발 속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외대암역 앞에 있는 이 재개발 지역이 이문통합 3구역으로 들어가는데요. 서울에서 드물게 40층 이상 허가를 받은 데입니다. 서울에서 원래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 35층 이상 허가 잘 안 나오거든요. 이 지역에 40층 이상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 지역에다가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그 지역이 역세권으로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럼 그런 내용을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같은 지역 내에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요. 이 이문 삼성 레미안 아파트 주변 지역은 이문 3-2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경매물건 보셨던 그 지역은 이문통합 3구역, 같은 뉴타운 개발 계획 내에 들어가는데 이문 3-2구역 같은 경우는 그 층수를 몇 층까지밖에 허가를 못 받았는가? 바로 15층밖에 허가를 못 받았어요. 어떤 지역을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최대 층수를 15층밖에 허가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업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들은 같은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용적률을 높이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그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 이문 3-2구역이 15층밖에 허가를 못 받았던 이유는 역세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이문 3-2구역 뒤쪽으로 한번 봐보시면은 을흥이라고 하는 문화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문화재 근처에는 부동산을 투자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화재 근처에 부동산을 투자하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화재 외곽, 성벽 외곽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들어가는 지역은 다 고도 제한이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문화재 놀러 가보시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다 낮지 않던가요? 높은 건물 올라갈 수가 없죠. 즉 고도 제한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화재 근처에다가 다세대 빌라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그 지역에다 재개발 바라보고 거기다 묻어놓으면 그게 올바른 투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화재 근처에는 재개발 바라보고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관련된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관련된 사례를 하나 더 봐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1920번 사건입니다. 소재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서울대표시 송파구 풍납동으로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아파트 이름은 시티 극동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경매물건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물건 총별은 아파트고요. 대지 지분은 20평, 건물 실평수는 50평 정도 되는 물건인데요.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이 20억 정도 잡혀서 나왔다가 지금 두 번 떨어져서 12억 8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기일이 연기돼서 변경된 상태로 떠 있고요. 향후에 다시 경매물건 나올 사례인데요. 자, 어떤 물건이 나온 건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지도를 봐서 위치를 봐보면은 위치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왜냐면 이제 한강변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물건이고요. 심지어 이 시티 교통 아파트 나와 있는 이 호수는 한강뷰가 나오는 호수입니다. 한강뷰가 나오는 호수는 맞지만 어디에서 한강뷰가 나오냐면은 주방에서 한강뷰가 나오는 그런 호수다.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요, 그 향을 남향으로 짓기 위해서 한강변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은 한강뷰가 거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 한강뷰가 나옵니다. 내가 그 거실 소파에 앉아갖고 한강뷰를 바라보면 기분이 참 좋겠지만 설거지하면서 한강뷰를 바라보면은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시티 극동 아파트가 경매물건 나왔는데 사실 이 시티 극동 아파트는요, 로드뷰를 통해서 건물 외관을 봐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아파트인지 로드뷰를 같이 한번 봐보시면, 자, 천호대교를 타고 광진구 지역에서 강동구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파트가 좀 요상하게 생긴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긴 아파트냐면은 약간 미끄럼틀 모양으로 생겨있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풍납동의 시티 극동 아파트다. 그동안 지나다니시면서 저 아파트가 왜 저렇게 지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게 디자인 때문에 저렇게 지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렇게밖에 못 짓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먼저 이쪽에 이제 조그맣게 잘려나간 부분,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폐지된 법률이지만 도로사선 제한으로 잘려나간 부분입니다. 요즘엔 도로사선 제한에 대한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이 잘려나간 이유는 그 도로사선 제한으로 잘려나간 부분이다. 사실적으로 이 부분보다 더 심각한 건 여기가 더 심각하죠. 완전 쫙 잘려나간 이 부분. 만약 이 부분을 갖다가 네모 반듯하게 아파트만 올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세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저기는 저렇게 잘려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 아파트 바로 뒤에 뭐가 있냐? 풋나토성이라고 하는 문화재가 있는 거예요. 그 문화재에 대한 조망을 가리지 말라고 해서 아파트를 저렇게 자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재 인근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은 고도 제한이 걸릴 수도 있지만 건축물을 갖다가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이 시티 극동 아파트는 언제 지어진 아파트냐? 9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9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면요, 앞으로 5년 있다가는 무슨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올 수가 있는데 막상 나중에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뒤에 있는 풍란토성 문화재 때문에 그게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고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는 문화재가 인근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